안녕하세요. 2022년 영남합회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영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건강식품들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매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강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면역 레벨업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건강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소개될 6가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이강옥 교수님의 걷기 세미나와 김혜영 선생님의 건강 요리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직접 실천해 보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남합회 선교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동섭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도전에 적절한 응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일상을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역사적 성찰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은 각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는 소수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정확한 정보와 체험, 즉 온몸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은 반드시 그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건강의 책임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으로 습득한 건강한 개인의 삶은 그 속한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과 상호작용하는 전인적인 건강 개념으로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영남합회 선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여 전인적인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고해 주실 영남합회의 건강사역팁 강사들은 각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체험적으로 습득한 정확하고 전인적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며 대한걷기연맹의 이강옥 교수, 조윤경 강사와 건강식단 강의를 해줄 김혜영 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운동 처방과 건강 식단 처방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신체와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 면역을 레벨업 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이 사회에
닥친 위기를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레벨업 시킬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며 접속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첫째 날 강의를 듣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삼육봉화교회의 김은상 목사님께서 뉴스타트와 면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주실 것입니다. 삼육봉화교회 강동관 장로님의 기도 후에 목사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참주인이신 우리 하늘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침으로 재난과 공고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서로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하고 건강함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기비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기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면역 레벨업이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면역하면 여러분은 두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레벨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면역 레벨업! 면역 레벨업 첫 시간 뉴스타트와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면역 레벨업을 위한 제1원칙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변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가진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면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신비롭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경과 근육과 생리기관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네, 100명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이미 우리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 안에는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치료함에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은 건강 법칙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적당한 운동,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 씻기, 또 충분한 물 마시기,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등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선천면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선천면역이요. 면역은 무슨 뜻일까요? 면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외부로부터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국민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은 30조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구 인구를 100억이라 쳐도 약 3,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30조의 구성원들이 모두 세포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존재라면 이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수가 많다 보니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겠죠? 결국 우리 몸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이고, 그래서 면역의 본질은 적과의 투쟁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매더원은 면역세포의 특징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면역 체계가 아주 어렸을 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학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수혈할 때 혈액형을 문제 삼는 것, 벌에 쏘였을 때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몸의 강렬한 반응인 것이죠. 마치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듯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문, 즉 눈, 코, 입, 귀만을 남기고 온몸을 튼튼한 성곽으로 꽁꽁 둘러싼 것이죠. 우리의 피부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튼튼한 장벽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몇 개가 있는 성분도 그 경계가 삼엄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부비 트랩을 이용해서 인체의 출입구를 물샐 틈 없이 경계합니다. 예로 군대에서 가스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몸의 1차 면역 체계가 풀 가동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매일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탱자탱자 놉니다. 마치 배짱이처럼요. 그에 반해 적혈구는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에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개미와 배짱이를 보는 것 같죠? 하지만 백혈구도 매일 놀기만 하지 않겠죠? 백혈구의 60%를 차지하는 호중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중구는 아주 센서티브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군대처럼 빨리빨리 움직여! 하며 서로 출동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적혈구들은 그런 호중구를 보며 쟤들 왜 저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평상시에는 탱자탱자 놀더니 합니다. 호중구는 도착하자마자 몸에서 발 같은 것이 나와서 세균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세균을 자신의 몸속으로 집어 넣습니다. 세균이 내보내주세요 라고 소리치겠죠. 하지만 호중구는 세균을 몸속에서 녹여버리고 분해시킵니다. 이처럼 백혈구 중 호중구가 1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호중구 세포는 하루에 우리의 몸에서 1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호중구 세포가 길을 막고 있으면 다음으로 대식세포가 출동합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남다르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대식가라고 합니다. 대식세포는 특수부대인데 침입한 세균을 무조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어떤 걸 먹냐면 세균, 이물질, 박테리아 같은 것을 먹는 아주 식성 좋은 세포입니다.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 뼈, 폐, 간 모든 위치에 분포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합니다. 그런데 대식세포가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먹은 것을 표시합니다. 아이들이 자장면을 먹으면 입가에 자장 소스가 묻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는지 표시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엄마 대식세포가 아들 대식세포에게 야, 너 입에 뭐 좀 묻히지 말고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 대식세포가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엄마는 더 심하면서 이렇게 대식세포들이 세균을 잡아먹고 있으면 T세포가 등장합니다. T세포는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T세포는 대식세포에게 가까이 가서 입가에 묻은 걸 확인합니다. 야, 너 뭐 먹었어? 이거 내가 먹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세균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T세포의 다른 친구들이 세균을 잡아먹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대식세포와 T세포는 신나서 모든 세균을 다 때려잡고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몸 안의 의사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포들에게 우리 한번 칭찬해 볼까요? 고생이 많지? 정말 고마워라고 한번 칭찬해 봅시다. 이와 같이 대식세포와 T세포는 면역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마운 면역세포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NK세포입니다. Natural Killer Cell, 즉 자연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왜 자연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생각이 많대요. 싸울까? 말까? 죽일까? 말까? 공격할까? 말까? 여러분, 정말 고민이 많겠죠? 이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NK세포는 자연적으로 나는 쟤를 공격해야겠어 하고 킬러의 본능을 살려서 저격수처럼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암세포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죽입니다. 그래서 NK세포는 우리 몸의 CCTV입니다. 항상 암세포를 감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선천면역이요. 선천면역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인체는 이런 명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늘 잘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가 무엇인가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는 영어의 앞 스펠링을 따서 의미를 붙인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N, 뉴트리션입니다. 적당하고 균형 잡힌 식사. 다음은 E, exercise. 몸을 바르게 세우는 운동. 다음은 W, water.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물. 다음은 S, sunshine. 햇빛의 유익. 다음은 T, temperance. 건강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는 절제. 다음은 A, air. 맑고 신선한 공기. 다음은 R, rest. 몸을 회복하는 적당한 휴식. 마지막으로 T는 trust in God.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뉴스타트의 원리들을 삶을 통해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잘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면역 본능을 깨우는 것이며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우고 치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 시스템이 뉴스타트입니다. 제가 직접 뉴스타트를 삶에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석 달 동안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뉴스타트의 모든 것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해보았는데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었습니다. 총 82일 동안 100만 보 이상을 걸었고요. 하루 평균 16,000보가량 걸었습니다. 누적거리는 총 882km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걸으니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었고 햇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가량 마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뉴스타트를 실천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피로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만성 피로처럼 몸이 피곤했었는데 피로감이 확연히 느낄 정도로 감소하였고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나 빠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운동만이 물을 잘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나요?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최장수 노인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38세를 사셨습니다. 스미스는 1842년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이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고 고통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벅찬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세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법칙인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원칙인 뉴스타트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부절제한 생활 습관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는 것,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 치유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트가 제시하는 건강 식생활을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자연 치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면역 레벨업,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 뉴스타트의 원칙들을 잘 배우셔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감동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경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역 레벨업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뉴스타트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하여 건강을 돌아보기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원칙들을 잘 실천하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며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의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면역을 높이는 면역 레벨업 요리를 이제부터 한 6일 동안 이제 선을 보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건식으로 만드는
영양 리조또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을 높이는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비건 리조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비건 리조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채소물을 맛있게 우리는 거예요. 자, 채소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에 무, 양파, 다시마 이렇게 있으시면 좀 넣으시고요. 느타리버섯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밑둥을 잘라내고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리조또에 쓸 버섯은 잘게 이렇게 다져 놓으시고 이 밑둥을 채소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채를 손질하고 남는 자투리 야채가 있죠. 양파 껍질이라든가 브로콜리 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배추를 손질하고 나면 양배추 심, 그 껍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채소물을 우리면 훨씬 영양가 있는 채소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채소물을 끓이면서 리조또를 만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역을 올리는 어떤 요리를 하실 때는 영양의 균형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는 요리가 아무래도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올리기 위해서 치즈 가루를 이제 캐슈넛을 이용해서 그것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건 캐슈넛 치즈 가루를 만들 때 캐슈넛을 종이컵 분량으로 1컵 분량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견과류는 가능한 한 날 것으로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영양 이스트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이스트가 아니고요. 이게 효모를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영양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비타민 B군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구하기도 쉽고 또 이게 지금 맛도 약간 치즈의 맛을 좀 내요. 이제 캐슈넛을 종이컵으로 1컵 정도 잡았을 때 영양 이스트를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소금을 1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갈아진 상태에서 맛을 보시고 내가 좀 더 넣으면 좋겠다, 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마늘 가루예요. 이제 마늘을 이게 가루 상태의 파마산 치즈 가루 같은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마늘 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늘 가루를 1작은술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이것을 그 치즈 가루처럼 곱게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치즈 가루를 대신하는 비건 캐슈 치즈 가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리조또라든가 피자라든가 또는 파스타라든가 치즈 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요리에 고루고루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갈아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리조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아주 갈색이 도도록 볶을 거예요.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볶기도 하는데 이 양파를 볶을 때는 조금 깊은 맛을 위해서 올리브를 조금은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스프레이식 올리브유예요. 이걸 사용하셔도 좋고,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초록색을 띠는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산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록색을 띠는 올리브유를 사용을 할 겁니다. 달구어진 팬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줄게요. 다져놓은 마늘을 한 작은술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마늘의 풍미하고 이제 이 양파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더 맛있는 이런 맛이 나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익었을 때 이제 버섯을 이렇게 다진 걸 넣는데요. 다양한 요새 버섯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썰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볶으시면서 여기다가 소금간 조금만 할게요. 양파가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약간 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오래 볶으셔야 이게 양파의 그 단맛이 충분히 우러난다 그러거든요. 이제 채소물을 제가 아까 끓인 거를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네요. 이제 현미밥을 한번 넣어볼게요. 현미쌀을 불려서 정말 여기서 익히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미밥을 그냥 바로 사용해 버립니다. 자, 현미밥을 이렇게 넣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채소물을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채소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거의 죽처럼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리조또가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거든요. 리조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약한 불에 좀 오래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렇게 좀 감칠맛이 풍부한 이런 리조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좀 첨가하겠습니다. 야채와 현미밥이 다 어우러지나 싶을 때 이제 가루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캐슈넛 치즈 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캐슈넛 치즈 가루를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어주고 소금간 잡숴보시면서 소금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소금간하고 그 다음에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건 리조또를 이제 완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조또고요. 이제 리조또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샐러드, 굉장히 간단한 샐러드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샐러드는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식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샐러드를 항상 잡수셔야 되는데 소스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2대 1대 1을 얘기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입니다. 하나는 레몬즙이에요. 올리브유 양의 반 정도가 레몬즙이 들어갑니다. 레몬즙을 넣고요. 2대 1대 1에서 올리브유 2, 그 다음에 레몬즙 1, 나머지 1은 단맛입니다. 자연산 꿀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자연산 꿀을 또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요새 권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스테비아예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건강에 좋은 단맛이죠. 그래서 스테비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걸 또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원당이라고 해서 사탕수수를 그냥 갈은 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나한과라는 게 있어요. 나한과가 뭔가 하면은 그냥 과일을 그대로 말려서 갈은 거예요. 과일의 단맛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꽂혀 있는 게 이게 스테비아와 나한과입니다. 이제 원당도 어느 정도 칼로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에게는 스테비아나 나한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1은 스테비아가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소금, 가능하면 좀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후추. 후추는 왜 넣는가 하면요, 올리브유 자체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조금 중화시키는 작용하는 게 올리브유가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후추가죠. 죄송합니다. 후추를 이렇게 조금 갈아서 넣어주시고, 자, 기본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소스가 돼요. 여기다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과일 종류를 하나씩 넣는 게 좋아요.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은 키위나 파인애플 또는 딸기를 추천합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좀 단맛이 부족하고 향도 좀 부족하고 수분이 많죠. 독특한 그게 강한 이런 과일들이 어울리는데, 키위를 넣으면 녹색 소스가 돼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넣으면 노란색 소스가 되고, 그 다음 딸기를 넣으면 핑크색 소스가 됩니다. 이 전체 양보다 과일이 더 많지 않도록 이렇게 대강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동량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키위를 넣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진 소스를 가지고 이제 샐러드를 즐기면 되겠죠. 몸에도 좋고 면역을 올리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소스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겠죠. 여기서 조금 더 건강에 면역을 올리는 방법이 견과류를 같이 첨가하는 게 좋겠죠. 견과류 또는 말린 그 과일, 슈퍼푸드로 알려진 면역을 특별히 올리는 치아씨드를 이렇게 좀 사용해서 뿌리셔도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죠. 아마시 가루입니다. 샐러드 하나에도 영양이 충분한 이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된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작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그런 어떤 질병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요리는 맛있는 면역을 올리는 이렇게 건강 리조또와 샐러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면역력을 업시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력 그리고 면역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먼저 체력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체력에는 행동 체력과 그리고 방위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체력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행동 체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위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중금속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우리 몸의 저항력 그리고 면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행동 체력이 매우 좋지요. 이 행동 체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 몸의 방위 체력까지 좋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 체력이 좋은 사람이 행동 체력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위 체력을 높여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위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법, 이 운동법을 대한걷기연맹의 조윤경 강사님과 함께 오늘 팀 티칭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와 함께 근육을 키우면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동작을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 바로 뒤꿈치 들기를 하시지 마시고 발의 간격을 넓힌 상태에서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반 정도만 올린 상태에서 발바닥에 이렇게 중심을 두면서 뒤꿈치가 바닥에 퉁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닿을 듯 말 듯한 정도의 간격을 두시면서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면 좋을 듯 하시고 제가 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을 벽에 대신다거나 하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반만 들고 가볍게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의 근력이 좀 키워지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발의 간격을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간격으로 해서 조금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조금 더 발의 간격을 좁힌 상태에서 뒤꿈치를 좀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아니면 버스를 기다릴 때 아니면 집에서 서 계실 때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무릎 주위라든가 대퇴직근의 근력을 많이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3단계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앞발가락을 조금 더 넓힌 상태로 자, 이때는 이제 둔부의 근육을 조금 더 키우시면서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복근의 코어라고 하죠. 코어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 손은 옆에 이제 의자가 있으면 손을 대시고 자,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한번 끌어올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자, 천천히 올리고 자, 이때 호흡은 들이키고 후 내쉬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카프 레이즈 운동이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와 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효과로서는 바로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의 협응성을 갖고 높여줘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우리 엔진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2의 심장이 크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근육,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장단지 근육인데 이 장단지 근육이 크게 발달합니다.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립성 저혈압을 갖다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서 활액막염이 있는 사람들이나 무릎 주변에 석회가 많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분들은 바로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갖다 잘해서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도움이 돼서 하지 정맥류를 갖다 예방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으로 첫 번째 면역력을 업시키시기 바랍니다.